다들 저녁 식사하셨나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저희가 첫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 강의 시간은 해독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 2, 30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강사님 소개를 우리 멋지게 사회자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그 일반적인 간호사 생활을 순교대를 10년을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나이팅게일처럼 뭔가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해서 일단 무작정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간호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 간호사 가운 벗을 때 한자 가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내가 뭔가를 잃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한테 기회로 누스킨 사업의 만났고 또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와중에 기능의학이라고 파마닉스를 만나면서 제2의 또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독의 제목을 건강 주권을 잡아라라고 키워드를 잡았거든요. 저희가 병원에 오는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은 하지만 자기 건강 상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강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간에 조금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버든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건강하게 나 습관을 만들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누군가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강의를 듣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거나 조금 뭔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개인톡을 하셔도 좋습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디버든이라는 이야기를 혹시나 낯설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이 단어는 우리 몸속에 쌓이는 유해 물질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내 몸속에 어떤 나쁜 것들이 많은지 다 모르잖아요. 그냥 다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몸에 신호를 보내거나 몸이 뭐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호가 오기 전에도 내 몸속에는 성분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버든이 높다는 것은 체내에 쌓인 유해 화학 물질의 축적 수준에 따라서 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위험한 수준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 지정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디버든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 단계를 한번 보시면 내 주위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몸이 무겁다, 어지럽다, 피곤하다. 이게 그냥 증상이 아니거든요. 내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외 물질이. 그래서 1, 2단계가 주위에 웬만한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3, 4단계도 너무 많아요. 소화불량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소화는 당연히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건 없어요. 몸의 신호는 간단한 걸 무시했을 경우에 단계가 올라갑니다. 특히 생리통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산부인과를 지원했다가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CPR을 응급의학과에 근무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질병도 많이 봤지만 그 병들이 모여서 상황을 발생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많이 붓는 사람,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난 사람, 갑자기, 그리고 불면증이 심한 사람, 이런 여러분들이 3, 4단계예요. 이 단계가 지나면 5단계로 우리가 주위에 여러분들 보시지요? 당뇨, 혈압, 세 가지 고지혈증. 이거는 고혈압, 고당, 고지혈증은 너무나 많아요, 옆에. 그리고 일단 지방간이라든지 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지금 멘탈케어가 너무너무 문제가 되어서 5단계입니다. 5단계. 그냥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위험한 단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관가할 경우가 있어요.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6단계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거나 위험한 단계죠.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망 1위가 암이잖아요. 암 환자라든지 치매, 중풍, 파킨슨 전부 다 뇌혈관 질환이에요. 이게 엄청난 시장성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주위에 두세 명 꼴에 한 명당 암이든 혈관 질환이든 다 있어요. 부모님이든 지인이든. 심장 질환 너무 많고요. 심내혈관이 사망 2위거든요. 이게 결국은 6단계까지 위험하다는 거고, 자가 면역 질환이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족이 세네 분이 사시면 단계별로 다르게, 근데 더 심하고 덜하지 단계가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이 바디버든이라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 이 버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왜 바디버든이 내 몸속에 쌓일까? 독소 축적의 증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기 항목들 한번 보세요. 많이 자도 피곤하다. 혹시 많이 자도 피곤하신 분 많죠? 자도 계속 피곤하신 분. 그 다음에 예전보다 내가 화를 자주 내. 그리고 뭔가 짜증이 잘 나. 이거 몸의 신호입니다, 신호.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는데 조금만 뭔가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화를 많이 내는 경우도 몸속에 독소, 염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어도 힘이 없는 경우. 진짜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는데 매일 힘이 없고 피곤해. 이것도 독소, 몸속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습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적게 먹었는데 살이 쪄요. 많이 먹지 않은데 계속 살이 쪄. 이것도 몸의 이상 신호입니다. 내가 먹는 만큼 찌는 게 아니고 진짜 남들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데 계속 붓고 찐다는 거는 몸에 독소가 축적되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병원에서 많이 독소의 증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피부 질환입니다. 뼈두락지나 알러지, 피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특히 간이 안 좋거나 몸에 이상 신호가 계속 가려운 게 일어나는 거는 무조건 몸속에 염증 수치, 독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목이 가렵다, 뭐 자꾸 몸이 가렵다는 거는 몸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어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단계별로 독소에 이렇게 바디버든이 축적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혹시나 있으면 아, 내 몸속에 독소가 쌓여가고 있구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독소 축적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습관으로 내 건강을 유지할까를 오늘 이 시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버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병원 다닐 때 저희가 치료도 배웠지만, 임상으로도 배웠던 게 내독소와 외독소예요. 일단 내독소는 우리가 몸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활성산소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죠. 피관 발생되는 활성산소지만 너무 많이 발생될 경우에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게 장내 유해균에 의해서 독소도 일단 세포벽을 이렇게 누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소도 내독소라고 하죠. 근데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폐물은 사실은 몸속이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정화가 돼야 돼요. 근데 내 몸속에 그리 정화할 에너지가 없거나 염증이 많을 경우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게 독소의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은 이 활성산소를 계속 어쩔 수 없이 숨 쉴 때마다 만들어지지만 이건 알아서 몸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독소,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종류입니다.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 화학물질, 전자파, 자외선 엄청나게 중요하고 위험한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왜 사람들이 몸에 계속 몸 상태가 안 좋냐면 이 식품 첨가물이나 화장품, 몸에 바르는 거, 그리고 샴푸 뭐 이런 페인트 이런 거 바닥재 있잖아요. 새 아파트에 이런 전군, 그리고 뭐 이런 섬유 유연제, 드라이 클리닝 이런 모발 염색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화학적인 거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배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이는 게 독소고 매일매일 이 독소를 내가 얼만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도 외독소. 미세먼지 당연한 거고 공해, 오염.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은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골로 자연인이라 이렇게 해가 산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공기 정화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내독소, 외독소가 동시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습관이라든지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게 많아요. 자, 이 독소들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빼독이라고 하고, 해독이라고 하고, 제독이라고, 디톡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독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몸속의 독은 결국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질병이 염증에서 시작합니다. 이 독이 원인이고, 그 염증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무서워하는 암으로 가는 거죠. 그냥 암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염증이 암으로 가는 거예요. 위염이 위암되는 거지 갑자기 위암되지는 않거든요. 모든 염증은 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독 장기들이 많아요. 해독 장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내 몸 상태에 따른 신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해독 장기로 다 아시는 거 있죠? 간 때문이야.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신장, 림프, 혈관, 폐 모두 장기가 해독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해독 프로그램이 이 장기들 한 가지만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장기들을 해독하기 때문에 이 장기들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보면 혈관은 사실 혈액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로 영양소와 포도당과 산소가 안 가면 뇌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혈관은 이런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수거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대장은 음식 찌꺼기를 배출해요. 장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도 몸속에 전체적으로 해독을 해야 되지만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집중적인 게 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장 해독이 필요하고 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해요.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피곤하고. 그래서 모든 해독 장기의 대표가 간입니다. 그 대신 100가지의 효소를 저희가 이게 간이 하는 역할을 보면 100가지 효소를 만드는 거라서 이 효소가 대사에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재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근무할 때 모든 환자들이 간 수치를 피급차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의 기능을 못하면 모든 약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신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장기 중에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 전체가 할 수가 없어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서 혈액내 독소를 요구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졌다는 거는 그 전에 간이나 장이나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입니다. 폐독 장기 중에 폐가 가장 먼저 노화가 옵니다. 우리가 신체 중에 장기 중에 가장 먼저 노화가 오는 게 폐예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숨이 차잖아요. 그게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잘 하게끔 디톡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창문을 열으라는 게 이 공기 정화가 폐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는 림프입니다. 해독장기 중에 저희가 요즘에 림프에 대한 게 엄청 많아요. 림프라는 거는 이거는 면역입니다. 이 림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해야만 이 림프의 이게 면역세포들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게 찌끄레기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림프입니다. 그래서 림프를 관리를 하면 혈관 자체도 건강해지고 면역들의 세포들이 이 통로가 잘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으면 면역세포가 출동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림프의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기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한 가지만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관리하려고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디톡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중에 나온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음식으로 다루는 제품들도 많지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혈관 해독 프로그램입니다. 전신 해독이라는 게 이 생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 전체적인 몸의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는 제품입니다. 그게 TR 시리즈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숙지하시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게 간만 좋아진다? 뭐 이 혈관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반응들이 제각각 나타나는 거. 자, 추가로 만약에 그러면 이 나쁜 독소를 리버던의 레벨을 높이지 않고 제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사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건강 습관을 만들 때 수면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아니면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요즘에 생체 리듬에 대한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생체 시계. 이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내 몸의 리듬이 정상화되면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몸의 자체에서 이미 해독이 잘 돼요. 이 수치의 리듬이 정상화되면 잠을 잘 자게 되거든요. 잠을 자는 동안에 인체는 해독이 일어나게끔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잠을 잘 자는 분들은 해독 기능이 밤에 잘 때 되기 때문에 수면이 엄청 중요해요. 수면과 내 몸의 독과 바디버든과 완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 수면을 잘하면 내 해독이 되고 신체 해독에 도움을 주고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관리가 잘 되면 이 독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쌓이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TR90과 TRM에 대한 제품 중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하고 컨트롤이 있고 그리고 마이트라이언프의 TRM의 마이트라이버가 두 가지가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결국은 내 스트레스가 결국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당을 오르게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결국은 몸속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모든 대사가 잘 돼요. 그리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됩니다. 장운동도 잘 되고 뭔가 심폐활량도 증가되면서 순환이 잘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피가 잘 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뭐 이렇게 약물을 많이 쓰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혈전이 생겨서 결국은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계속 누워있을 경우에는 그런 혈전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 운동했을 경우에 약물을 했을 경우에 운동을 했을 경우가 두 가지 중에 운동을 했을 경우가 약물보다 뛰어날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에 좋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면 운동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이완요법으로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컨트롤 하다 보면 내 몸에 적절한 양을 도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식습관입니다. 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다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하면 몸이 생체 시계가 고장이 나거든요.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먹거리들을 저장해두기 위해서 계속 지방을 분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넣었을 경우에 뇌도 안정화되고 몸도 이제는 자기가 안정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분한 식사 시간. 천천히 먹어야 되겠죠.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빨리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육부 비만이라든지 내장 지방이 과다하지 않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은 이 식습관이 어떻든 저떻든 긍정적인 사람이 조금 더 건강 상태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 네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지키면 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독소의 양, 바디버든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식습관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요? 지금 저희가 웰니스 아카데미 여러분들 보니까 엄청나게 잘 이 식단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먹는 게 결국 나를 만들거든요. 내 하루가 모여서 내 건강 점수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다 건강해야 되겠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돈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제가 누스킨 사업,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병원에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진짜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었는데
병원에 와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걸 비우지 않고 좋은 것만 넣은 거예요. 계속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에 좋다 하면 다 먹는데 내 몸에 나쁜 걸 확인을 못하고 그리고 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습관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하고 언제 먹는가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기 세 명을 낳고 제가 간호사 생활 18년 하고 뉴스킨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몸무게랑 지금 똑같아요. 근데 임신하면서 출산할 때 뭐 15kg, 20kg, 12kg 찌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을 얼마나 언제 먹는 게 저한테 조금 이게 갖춰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을 먹는 거냐면 건강하다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한 10년 전부터 많이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병원 다닐 때는 사실은 야식도 먹었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나중에 성공한다는 걸 떠나서 내 성공 습관을 만들어 가니까 건강도 도와주고 뭔가 나중에 미래도 밝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한 건 어떤 것일까? 조리법이 간단해야 돼요. 일단 자연에서 나왔는데 냉장고에 오래 있다. 물 위에 오래 있다. 일단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리법이 간단하고 식품 첨가물이 배제돼야 되고 유기농을 먹는 게 좋겠죠? 어차피 난 GMO는 다 아니까. 그리고 신선해야 돼요. 냉동에 오래 있고 냉장에 오래 있는 거는 영양소가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얼마나 먹는가 적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바디웨이트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틀리는데 일단은 적당한 GI 지수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질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흰밥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맞은 양의 담백한 단백질, 적절한 단백질, 몸무게에 따른 단백질 계산량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분명히 아침을 먹어도 점심 식사 되기 전에 계속 허전하고 뭔가 예민하고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단백질 양이 부족했을 경우에요, 보통. 그리고 의도적으로 챙기는 섬유질. 사실 이 식이섬유 성질이 해독의 근원이죠. 해독을 하려면 이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양의 따뜻한 물. 사실은 이 물 양도 제가 어르신들 보면 물을 항상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체크해 보면 두세 잔이에요. 거의 안 마십니다. 옛날에 물을 돈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입니다. 일관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12시간 공복은 기본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금식을 먼저 금식 딱지를 붙여요. 모든 치료의 기본은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 배가 아프든 뭐든 일단 병원 가면 검사도 해야 되고 뭔가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출발한지 모르기 때문에 금식을 시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는 대부분 금식하고 뭐 혈당이든 초음파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치료입니다. 치료. 공복을 유지한다는 거는 내 몸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7시 이전에 섭취를 종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7시까지 12시간. 그러면 7시, 12시, 저녁 7시면 한 오후 3시쯤에는 간식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좀 드시면 뇌가 예민해지지 않아요. 뭔가 내가 예민하다는 거는 단백질이 부족하다거나 내 몸에 영양소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휴대폰을 맞춰서 일관되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거나 건강 상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아카데미, 저희가 지금 웰리스 아카데미 시스템이 요 식습관을 루틴화하는 프로그램을 90일 동안 지켜주고 도와주고 뭐가 또 도움이 될까 서로한테 격려해주는 방인 것 같아요. 자, 간헐적 단식 저희가 한두 페이지 남았거든요. 결국은 조금 전에 12시간을 공복 시간을 유지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나에게 맞지 않는 간헐적 단식은 위험합니다. 중요 환자나 그리고 근육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리고 뭔가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심했어야 되거든요. 이 간헐적 단식의 목표는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공급되는 연료 차단으로 일단 뭔가를 안 넣으면 저장해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가동시켜서 대신 연료로 태우기 때문에 나쁜 걸 미리 안 넣고 안에 있는 걸 태우는 거예요. 결국은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몸속에 가지고 있는 염증이 많거든요, 사람마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 좀비 세포를 굶겨가지고 주변 세포의 추가 감염을 막는 거예요. 그걸 계속 넣어주면 결국은 염증 물질을 만들거든요. 간식을 통해서 해독 시간을 더 늘려서 몸에 치료 기간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게 빼독이고 그게 바디버든이. 음식도 조절해야 되지만 음식을 넣어주는 시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근육량이 적거나 영양소가 아주 부족하고 비어있는 몸의 경우는 절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대상포진으로. 이분은 효소만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효소만. 효소만 드시고 단백질 이런 거 없고 간헐적 단식까지 하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실려가더라고요. 원장님인데. 제가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효소가 좋지만 효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걸 대사에 도움이 되는 거지 효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근손실이 있거나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조금 부족한 사람은 영양소를 채우면서 시간을 12시간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16회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12시간 저녁에 7시에 마무리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해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으로 해독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몸이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제가 증상을 보면 첫째로는 혈색이 안 좋아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혈색이 안 좋으니까 피곤하고 두 번째는 두피가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두피의 문제는 건강에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의욕보다는 약간 예민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예민하다는 말은 몸에 뭔가 조금 피로가 많이 온다는 걸 몸에 안 좋은 염증이라든지 독소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잠을 빨리 주무시고 좀 이 제품들을 잘 챙겨 드시는데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웰니스 아카데미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하다가 지쳐요. 저희가 90일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왜 함께 할까 생각해 보면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저분도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도 저분한테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면 모든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멀리 갑니다. 결국은 잠깐 감량하는 다이어트 말고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이 파마넥스의 TRIT라든지 TR90의 이 해독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달리 만들 수 있고 건강하게 수명을 길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고 혹시나 도움이 되면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희가 끝까지 90일 프로그램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